안녕하십니까, 강화 농장입니다. 이제 10월 며칠 안 남았습니다. 9월 마지막 제주를 들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농막 짓기 시간인데요. 지금 사실은 고구마 캐 준비에 분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도 마음이 분주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틈틈이 아침에 일찍 해지기 전에 잠깐 이렇게 농막을 짓고 있는 부분 가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꼭 함께 나눠야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제 일기 가운데 또 함께 공유합니다. 제가 이 농막을 지면서 이제 한 4평 반? 이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실지 면적으로는 한 14나 15 이 정도 미만 제곱미터 정도 될 겁니다. 저 지붕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아스팔트 싱글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싱글 가게에도 가보기도 하고 했더니 참 너무 초보자들에 대한 배척, 너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스팔트 싱글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짜고짜 그냥 못해요, 저기 강화농장 사장님 그거 못해요, 그냥 업자한테 이렇게 의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것은 우리 강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울에 나갔다가 아스팔트 싱글을 사갖고 오려고, 싱글 재료를 사오려고 얘기를 했더니 대짜가짜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요. 어려운 지붕공사가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분은 못한다 그랬냐, 그거는 그분 사정이고요. 근데 제가 아스팔트 싱글을 하려다가 이 재료보다 더 좋은 재료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스팔트 싱글은 제가 한 3년 전에 싱글을 벗겨보니까 이 특수 폐기물이라서 버리는 것이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특수 폐기물 봉투에다 담아서 시골에서 버리려고 그랬더니 30만원 40만원 정도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저는 다 이제 그렇게 처분을 했죠, 지난번에. 근데 이 농막을 지면서 또 아스팔트 싱글을 하게 되면 제가 없어지면 그만일 수도 있겠지만 제 자식 때에서 아스팔트 싱글을 해놓고 그것을 허물 경우 폐기 처분에 대한 것 자체가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리저리 알아봤어요. 아스팔트 싱글이 롤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철 기와도 있고, 일반 기와도 있고, 그 다음에 금속 기와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FRP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지붕도 있고 많이 있는데, 좀 가볍고 오래가고 색깔 변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내구성도 좋고 경제성도 좋고 하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김포에 나가서 사실은 이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배워서 저희 지역 대리점에서 이제 이거는 또 구매를 한 겁니다. 이거를 이지기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GM 맞나? AGM 코리아라는 데서 이제 이거를 생산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강화에는 이제 돼지종합 상사라는 곳에서 취급점이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거를 사오는데, 한번 이거를 보여드리면, 얘가 이제 용마루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옆에 있는 갓, 양쪽 끝과 끝에 될 거죠. 이렇게 이제 될 거죠.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시공하는 거 보면 되고요. 지금 저것은 이 방수포 또는 방수 시트로 일단은 잘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준 것도 한 롤 갖다 붙이고, 또 제가 2롤을 사서 일단은 붙였습니다. 얘는 이제 옆에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다가 돼서 이제 빗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이따가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가 한 장이 그냥 대략 1m에 2m예요. 1m에 2m. 그러니까 일일이 기와를 얹지 않고 얘를 얹는 건데 아주 가볍지 않습니다. 일종의 PVC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기와 자체가 변색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저는 약간 변색돼 있는 느낌에 가는 것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오래된 기와처럼 보이는 그런 레드 변색이라는 거를 12장을 샀는데 한 장당 32,000원?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그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디든 간에 가격을 떠나서 나중에 싱글 해놨다가 태풍 오면 그 날아가죠. 벗겨지죠. 또 나중에 버릴 때는 특수 폐기물로 그 싱글 값까지 그 정도 값이 들어야만이 또 폐기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요령도 어렵지 않고요. 제가 이제 썸머 사이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초보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 또한 작은 창고를 지시든 아니면 작은 농막을 지시든 아니면 시골에서 이제 비가림 정도를 뭔가를 해야 할 경우가 있거나 방수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이거 제가 보기에는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요, 얘가 자체가 내구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사하고 관계 없습니다. 저 찬조받은 거 아니고요, 제가 이 회사에서 팜플렛 받아와서 지역 대리점에서 산 거예요. 근데 가격도 괜찮고, 두 번째로는 시공도 편하고 가볍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시공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서 한번 볼 텐데, 이따가 한번 끝까지 영상 한번 보시고요.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썸머 사이딩처럼 뭐 특수하게 기술 이런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2m 기준으로 했을 때, 2m 기준으로 했을 때 상을 3개 정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걸은 거죠. 그래서 얘가 양쪽으로 하나씩 올라갈 거죠. 그 다음에 이 용마루라는 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여기 보시면 나중에 체결이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말은 쉬운데 잘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따가 체결한 거 또 보시면 아, 저거구나 라고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에 있는 저 맨 꼭대기에 있는 상 걸어놓은 나무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걸릴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피스를 박을 때 할 건데, 피스는 피스 사온 거 어딨지? 피스는 얘 받는 피스가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피스가 이런 피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 목공용 피스입니다. 그리고 얘를 먼저 홀수로 얘보다 1mm 큰 것으로, 얘가 만약에 3mm 짜리다 그러면 4mm 짜리로 구멍을 뚫습니다. 뚫고 얘를 박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박는 거는 저 위에 나무 그 상에 걸린 데 박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고무가 있기 때문에 물 셀 염려도 없고, 또 이렇게 타고 다니면 여기가 박는 게 아니라, 이 골에 박는 게 아니라 두둥 이 위에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직접 박지 말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멍을 살짝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박아라 라는 거면 원칙만, 그 원칙만 지키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 원칙은 처음 시작하는데 이 첫 골이잖아요. 이 첫 골에는 박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얘가 이렇게 앉을 거잖아요.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박으면 이게 요만큼이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여기에 튀어나온 거 위에다가 이렇게 덮게 되면 얘가 모양이 안 이쁘니까 불퉁불퉁 되니까 여기는 박지 마라. 여기는 언제 박냐? 맨 나중에 구멍을 내고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박으라는 거예요. 정말 쉬운 이런 기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지기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썸머 사이딩도 해보니까 처음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이 영상을 보시고 자세하게 이렇게 따라와서 저기 카메라 와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귀농귀촌을 하셨을 때, 또는 뭐 도시 생활하는 분들도 이렇게 갖다가 쓸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조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지역 대리점에 가셔서 싱글하기보다
싱글은 폐기할 때 어렵고 금속기와도 개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일일이 도구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이지기와는 그런 것 같지 않고요. 또 뭐 회사 입장에서는 홍보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랑 관계없는 이야기고, 일단은 저는 쉬우니까, 일단은 하기 편하니까, 일단은 가벼우니까 제가 저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거가 쉬워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해놓고서 뭐 사람 불러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고구마밭 보이시나요? 저기 고구마밭 캘 때 와서 한번 커피라도 한잔 마셔보려고 했는데 바빠서 고구마 다 캐고 나머지 내장을 하든 외장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짓고 있는 이 지붕만큼은 고구마 캐기 전에 마쳐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지기와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따가 한번 흰 영상 한번 함께 보시죠. 자, 이제 절단을 할 건데요. 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한 장을 올렸습니다. 한 장을 올려놓고 상에다 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아주 작업을 해 나올 때 이 마감 갓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마감 갓. 근데 이런 책자를 갖고 오시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마감 갓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조립을 했을 때 요만큼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요만큼이. 그 다음에 위에도 요만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잘라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라내는 것은 제가 이제 위에서 작업하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이런 그라인더를 갖다 놓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보자들은 그림을 그려놓고 하세요. 저도 초보자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라낼 부분을 그림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는 장면인데요. 지금 지붕 얹는 작업은 마무리 졌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갓 씌우는 거, 이제 신형이냐 구형이냐 뭐 이런 것들 있지만 그냥 갓은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일단은 갓을 씌워 놨는데, 저는 물매를 저 위에가 10cm가 높고요, 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얘쪽부터 물매를 쭉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팁이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이제 그 수평마루입니다. 그러면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은 얘까지 들어가게 되면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3개가. 또는 얘하고 또 나중에 저 끝에 가서 겹치잖아요. 그러면 같이 짝수로 쭉 나가게 되면 이렇게 겹치는 자리, 요 자리는 몇 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니까 요령을 어떻게 가져가시냐면, 처음 시작을 할 때 얘를 이 완세트로 끝났다 할지라도 반으로 잘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처음만. 그러면 짝수가 되어 있다면 얘는 반으로 잘라 시작하니까 얘는 홀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얘는 3골로 시작하는 게 총 여기 6골이거든요. 2, 셋, 넷, 다 6골인데 하나만 반을 잘라 가지고 홀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반을 잘라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러면 겹쳐봤자 3개거든요. 최대 겹치는 숫자가. 이해하시죠? 근데 3개 아닐 수도 있어요. 2개만 겹칠 수도 있어요. 피스를 박는 자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용마루, 그러니까 수평마루를 하실 경우는 처음에 겹치는 부분이 4개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끝과 끝이 겹칠 때 얘와 얘가 겹치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2개가 겹쳤잖아요. 이렇게 여기 2개 겹쳤죠. 만약에 여기에 또 겹치는 자리가 또 2개 또 생긴다면 4개가 되거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짝수로 끝났다면, 원판으로 끝났다면 용마루를 시작할 때는
이 반을 잘라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이 요령인 것 같습니다. 그 책자가, 그 내용이 책자에 있어요. 있는데 현장에 와서 딱 보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한번 요것만 생각하시고 요것만 어렵지 나머지는 어려울 거 없어요. 저는 이게 각을 각각의 45도 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각이 급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각이 이 정도가 아니라면 뭐 굳이 보호장구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지금 막 밟고 다녔는데 깨지지 않아요. 지금 이거 이 위로 제가 올라가도 얘가 깨지지가 않아요. 얘가.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얹어서 여기서부터 이 나무, 이제 죽은 나무 참 아쉽죠. 저 나무가 참 아름다웠었는데 갑자기 벌레가 와서 죽는 바람에 저 나무를 이제 결국은 자르고 거기다 짓게 됐는데, 저 끝에다가 이제 맨 마지막 마감갓 얘를 이제 덮으면서 이제 쭉 나가면,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지붕 공사는 마무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비나 또 아니면 뭐 각종 지붕 공사를 다시 해야 할 경우는 저처럼 셀프로 하시면 돈도 절약되고 재미도 있고 뭐 이것저것 일거 삼득 사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어서 한번 보시죠. 이제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왔다는 거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근데 뭐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100%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도 다 그렇죠.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뭐가 잘못됐는지. 저기 보면 수평 그 용마루라고 하는데 들뜬 데가 아래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구멍이 5개가 든 건데 거기다 피스 더 박으면 되긴 할 텐데 뭐 글로 새가 들어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갈 염려도 없고, 그 다음에 견고하게 피스는 박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초보 정도면 만족. 남은 양은 요거 남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쪽 잘라서 쓰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반이 남아서 요거는 뭐 어떻게 뭐 짜가리 나는 거 별 수 없죠. 하지만 지붕이 6m이거든요 6m이니까 총 13장, 용마루는 7개, 6개 반, 그러니까 7개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6m의 양쪽으로 가니까 13장이 들어가요.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계산 질점에 잘못해서 한 장 더 사오는 일이 생기긴 했지만 일단은 용마루는 7장, 그 다음에 여기 지금 6m에 2m로 할 경우는 13장, 겹치는 부분 계산하셔서 그 정도에서 반 잘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비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역 대리점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 누구라도 쉽게, 특히 이제 수평에 거의 가까운 경우는 아주 쉬우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각이 져서 조금 경사가 급하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수평에 가깝다, 뭐 20도 30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상 걸고 충분하게 안전하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막 밟고 다녀도 깨지지 않아요. 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안전 공고를 했던 거는 이유는 혹이라도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저는 경사가 급하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하시면 더욱 좋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하는 좋은 친구 강화농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